최고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후 한 달이 지났지만 2천 명 안팎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중심으로요, 방역 전략 대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앞으로 2, 3년 이 바이러스와 계속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아예 다른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한림대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확진자 수도 2,000명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네. 교수님께서 이렇게 진단하셨어요. 물론 지금의 4단계 거리두기 방역 조치가 효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전략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자,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지금 4차 유행 이후의 상황들을 준비하자는 얘기인데요. 네. 일단 지금 4차 유행 자체는 백신 접종률이 아직 낮은 상태고, 일단 델타 변이의 영향 때문에 전파력이 강해지면서 우리가 통상 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아주 효과적인 게 보이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어떻든 간에 강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백신 접종이 낮은 거를 지금 커버하면서 좀 버티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저병 접종률이 충분히 올라간 상황에서는 이제 거리두기 단계, 예방접종이 올라가는 만큼 이제 거리두기 단계는 점차 완화하는 상황들로 가는 상황들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예방접종이 올라서 치명률이 감소했을 때 이제 지금의 이제 비상의료 체계들, 모든 환자는 이제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에 입원하는 상황들인 거를 이제는 재택치료를 강화한다든지, 또한 네. 일반 병원에도 이제 코로나 전담 병원이 아니라 일반 병원에도 코로나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러니까 통상적인 우리의 의료 시스템에서 코로나 환자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가는 준비가 이제 시작돼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왜냐하면 의료계의 이런 준비는 한두 달 만에 되는 게 아니라 6개월에서 1년 정도 준비를 해야 되기도 하고, 또 국민적인 공감대, 특히 확진 환자가 집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국민적 공감대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일단 단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일단 계획적으로 실행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확진자가 이제 늘고 있는 거, 이거 역시 네. 걱정입니다만, 여기에 더해서 위중증 환자 수도 늘어간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특히 예. 이제 한 달 전하고 비교해 보면은 위중증 환자 수가 2배 넘게, 이제 2배 넘었다, 이런 이야기인데, 네. 어떻습니까? 지금 좀 전에도 말씀하신 대로 병상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게 되는 일들은 아니잖아요. 게다가 또 의료 인력들의 어떤 피로도, 이런 것도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일단 의료진들이야 환자가 있으면 치료를 어떻든 그냥 묵묵히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중증 환자가 지금 380명을 넘어섰고요. 네. 다만 지금의 380명하고요, 그 다음에 3차 유행 때의 한 400명대 하고 상황이 다른 거는, 지금은 50대가 거의 한 40% 가까이 지금 이제 중증 환자로 입원해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예전에는 70대, 80대 요양원에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너무 연령도 많고, 또 보호자분들도 너무 이제 환자분이 고생하셨던 게 있기 때문에 적극적 치료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사실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50대, 40대에서의 중증 환자들은 이건 다 집에 가장들이고, 집에 엄마, 아빠에 해당되는 분들이 해당되는 거니까, 그리고 젊은 분들이니까 치료를 어떻든 끝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의료 자원을 더 최대한 이제 동원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의료계가 느끼는 중환자에 대한 부담은 3차 유행 때보다 훨씬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중환자 관련해서 또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냐 원치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거 관련해서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정말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거는 발생하면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만, 그래도 한번 좀 상상을 해보면, 이제 확진자가 더 늘고, 그리고 위중증 환자도 폭증을 해서 실제로 의료 장비, 인공호흡기라든지 에코라든지 그런 것들의 어떤 수가 부족해진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습니까? 그럴 때는 어떤 순서로, 어떤 기준으로 이런 의료 장비들을 활용해야 되는가, 의료계 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일단은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돼.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 아직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제 그런 상황, 원래 윤리위원회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꼭 필요한 사람한테 우선 적용하는 방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작년에 이제 1차 유행, 3월, 4월에 유행일 때 그 상황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탈리아가 선택한 전략은 60대 이상에서는 인공호흡기도 안 달았어요. 그래서 60대 미만의 젊은 사람들한테만 인공호흡기 달고, 일단 이 사람들을 일단 살려놔야 경제
또 돌릴 수 있고 또한 이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날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아주 비극적인 상황들이 사실 이태리에 실제 시작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상황을 만들지 않게 사실 그래서 중환자실도 지금 확충 노력들을 하고 있기는 한데 어떻든 최대한 지금의 상황들을 더 악화시키지 않게 해서 그런 상황, 그런 선택을 의료진이 해야 되는 상황들은 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정말 우리나라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좀 바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정치권에서 다시 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작년 초에 이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이제 그 중국에서 우리나라 아예 못 들어오게 차단을 빨리 완벽하게 했으면 이 정도까지 사태가 악화되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정말 떼진한 얘기고요. 정말 무슨 정신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전 세계 중에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안 받고 있는 국가가 하나도 없잖아요. 없죠. 정말 꽉 막았던 베트남도 요새 하루에 9,000명씩 확진자 발생하고요. 그리고 호주도 요새 하루에 600명씩 환자 발생해서 완전히 호주 같은 경우는 자국민도 못 들어오게 했었거든요. 한동안 유행 심할 때는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국가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다 고통을 겪고 있는데 지금 작년 3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는 저는 뭐 무슨 생각을 하고 지금 앞으로 할 일도 많아 죽겠는데 이미 그런 논란을 다시 만든다는 거는 정치인으로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으로서 도리도 아니고 또 뭐 정신 나간 소리다 뭐 이런 강한 지적과 질타를 해주셨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다시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정말. 그런 논란 이미 작년에 다 이미 해결이 된 부분이고요. 지금 그거 논의해서 뭐 어떤 도움을 받겠습니까? 지금 앞에 놓인 일들이 얼마나 산적해 있는데요. 안 그래도 그래서 이제 해결해야 되는 또 고민해야 되는 그런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얘기를 한번 해보면은요. 거리두기 체계 이거 재정비하자 이런 이야기들은 전문가들 사이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더 고삐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밤 9시 이후에 뭐 영업 금지라든지 또는 뭐 아예 야간에는 뭐 통행 금지라든지 이런 제안도 나오는데요. 요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의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두 가지 선택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체계가 그나마 좀 버틴다 그러면 예방접종률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예방접종률로 인해서 이제 어느 정도 확진자의 범위가 줄어드는 상황까지 기다릴 거냐. 그럼 거의 2달 정도 걸립니다. 그럼 지금 상황으로 2달 이상을 이제 버텨야 되는 상황이 될 거고요. 아니면 일단은 좀 의료 체계가 이제 흔들리다면 바로 해야 되는 정책이긴 하지만 일단 의료 체계가 이게 힘들어지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일단 확진도 확 줄여야 되니까 더 강력한 거리두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고통받는 이제 경제적인 고통을 받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양쪽을 선택하더라도 다 지금 힘든 상황이 되니까 일단 지금의 가장 중요한 보완점들은 그러면 경제적인 피해를 보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보상을 할 거냐, 얼마나 그분들이 버틸 수 있는 거를 줄 거냐가 오히려 숙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걱정이 정말 많이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그나마 좀 희망스러운 거는 뭐 백신 물량만 확보되면은 그래도 이제 치명률을 낮출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치료제입니다. 어느 순간 이제 치료제 개발 얘기가 뭐 한참 많이 들리다가 요즘에 좀 뜸한 것 같아요. 좀 걱정이 되거든요. 치료제 관련돼서는 현재 뭐 진행 상황이라든지 뭐 우리가 어느 정도 기대해야 되는지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경구 약제에 대해서 이제 다국적 회사인 뭐 머크라든지 화이자에서 개발을 하고 있어서 머크의 약은 이상이 이제 끝났고 결과 분석 중인데 아마도 올해 한 9월, 10월에 미국에서 아마 긴급 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일단 다만 이제 경증 환자에서 효과가 명확하게 보이진 않는데 어쨌든 중증증 이상 환자에서는 바이러스의 감소 효과나 증상 회복 효과가 나온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확인이 된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바이러스를 초기에 이제 줄여줘서 전파력을 차단할 수 있는 게 확인이 된다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생활치료센터에 전원 입소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재택치료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이제 그 경구치료제들 같은 경우는 임상이 진행 중이긴 한데 좀 많이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서 좀 경과를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좀 치료제도 나와가지고 우리 걱정을 조금 좀 덜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좀 여쭐게요. 이렇게 변이도 확산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건강상의 위해도 겪고 또 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고통도 겪고 있는데 이제 광복절 집회 예고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최 측은 집회가 아니다, 우리 걷기 운동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만 당국은 이제 불법 집회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의료인의 입장에서
이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번 광복절 집회 또 광복절 모임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대타변의 전파력 문제 때문에 사실 전 국민이 힘을 합해도 너무 버거운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방역의 일탈 행위들이 계속되게 된다면 사실 열심히 지금 지키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 시민들을 너무 힘들게 만드는 상황이 심리적으로 너무 이제 기분 나쁘게 할 상황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발 종교 집단이 오히려 모범이 되지 못하고 이런 국민들한테 위해를 가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는 더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발 좀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좀 지혜를 모으고 또 힘을 모아서 이 혼란을 좀 조금이라도 빨리 좀 진정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림대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